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뉴스거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면밀하게 보시다 보면 그 안에 분명히 힌트도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와서 추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늘도 그러니까 녹화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한국 투자자 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XRP 소송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있어요.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냐면, 모두가 다 궁금해 하는 거죠. 만약에 XRP를 자 미국 법정에서 증권으로 간주를 한다. 증권으로 간주하면 이게 패소한다는 의미인데, 자 패소하면 XRP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응? XRP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전 세계 국경 간 송금 결제에 있어서 깔아놓은 인프라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단지 중요한 건, 만약에 증권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일정 기간 전체적으로 가격이 됐던 뭐가 됐던 세력이란 사람들은 악재 뉴스를 던질 거고, 그 악재 뉴스를 개, 돼지 유튜버들이, 제가 이제 이 표현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표현할게요. 대중한테 세력이란 사람들은 소스를 던져요. 때로는 부정적인 거, 때로는 긍정적인 거, 때로는 혼란스러운 거.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성을 획을 가르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XRP인데, 사람들을 그냥 모두가 다 부자가 되게 만들진 않을 거다. 많은 사람이 XRP에 투자하지만 수많은 사람은 중도에, 95% 이상은 중도에 떨어져 나갈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소송에 예를 들어 패소를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단기간 전체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뒤통수를 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 얘기는 이 증권이다라는 규정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최종 결론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일관되게 내가 바라보는 시점, 전체 CBDC 구현에서 국경 간 송금 결제, 중앙은행들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나? 다보스 포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나와서 뭐 블라블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같다, 뭐 여기 갔다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기 갔다 이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의미는 이미 휘청거린다는 의미거든요. 이분은 큰돈 못 벌 가능성이 높아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중심을 안 잡으면 그냥 지금같이 계속 사셔야 돼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지금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수많은 개돼지 뉴스에 흔들려가지고 이탈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앞으로도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이제 본격적인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SEC, 아크모, 21 헤어스, 이거 엊그저께 나온 거예요. 두 번째 ETF, 현물 ETF 상장 거부됐다. 제가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릴까요? 과연 어디서 현물 ETF에, SPOT, 스팟 ETF의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올 건지 저는 대충 짐작은 하거든요. 어디서 나올지.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두 번째 ETF,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상자산 시장에서 ETF 승인될 만한 코인들은 어떤 건지 저는 대충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되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여기서도 분명히 뒤통수가 나올 거,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알 거고, 댓글은 달지 마세요. 그냥 본인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거죠, 한마디로. CBOE. 자, 세계 파생 상품 시장에 양대가 있어요. CBOE가 있고 CME가 있어요. DCG, 글렌 허친스가
1252도 그렇고 CME도 그렇고 다 관련돼 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글렌 허친스가 DCG에서 나오게 됐다. 이 뉴스를 작년에 불안할 때, 시장이 불안할 때 던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휘청휘청거려요. 왜냐면 중심이 없으니까. 심도 있는. 1252에서도 보세요. 여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누구나가 다 인정해요. 시장에서 아무리 바보라도. 근데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은 과연 여기 왜 1252에서 리스트업을 시켰나? 그러면 이게 1252만 끝나는 게 아니다. CME도 분명히 여기 위주로 먼저 들어가서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생각하는 거를 똑같이 쫓아가서 가다 보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가다 보면 제가 막판에 큰 수익 못 가진다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매트릭스 포트라는 이 파생상품 거래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지한우는 존재감이 없다.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 분석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비트메인이나 우지한이 관여된 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DCG하고도 관련돼 있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그쪽 라인하고도 관련돼 있는 그쪽 라인입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매트릭스 포트도 어쨌건 직원의 뭐 10%를 감원했어 이러면 또 이거 엄청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사를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매트릭스 포트에서 이제 의미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규정 준수, 법률 및 제품 개발 분야에 계속 고용하고 있다. 여기 규정 준수와 법률 및 제품 개발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 얘기는 규제 안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2023년은 명확성의 한 해가 됩니다. 자, 어쨌건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또 하나 이것도 아마 3월이 오기 전에 되게 중요한 뉴스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하시나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포스로 전향되면 일정 기간은 이더리움을 인출을 못해요. 이거는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건데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가 있어요. 플랫폼에서. 근데 작년에 맡긴 사람들은 일정 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누구나가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베이에서는 기관 투자가가 60%가 올해 이더리움 강세 전망, 최고 유망 암호화폐. 저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올해는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작년이구나. 이더리움 개발자가 이거는 작년에 나온 뉴스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포스로 전향되면 일정 순간까지는 이더리움이 묶여서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 인출이 가능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폭락이 올 거야. 근데 이것도 두 개 중에 하나는 게재지 뉴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진실일지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미 제가 정답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게 이게 진실일 것 같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는 게재지 뉴스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뉴스나 이런 소스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게재지 유튜버들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더리움 폭락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영상 매체를 보고 중심을 잡을 때도 참 되게 이 판단력이 없으신 건지. 어쨌건 하여튼 그래요. 중심을 잘 잡아라. 제가 이제 오늘도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NBA 경기 메타가 구축한 메타버스에서 본다. 이것도 되게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중들한테도 이 저커버그나 아니면 이 메타사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단상이거든요. 근데 메타가 실제로 그러면 주식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미래가 없냐. 작년 11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쪽 부분이
메타랑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윈도우즈 사용을 많이 하죠. 지금 윈도우즈 11로 넘어갔는데 향후 시간이 몇십 년 흘러가면 우리가 이 운영체제가 엄청나게 급변해서 많이 바뀔까요? 왜 마소에서는 하필 또 메타랑 손을 잡았을까요? 애플도 있는데. 네, 그게 핵심 키포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통수를 칠 거고, 메타사는 뭐 가상자산하고 관련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상자산 관련한 뭐 인력을 다 빼낸다, 프로젝트를 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면에서는 사실 진행 중이었던 게 사실이고, 메타버스 세상이 구현되면 가상자산은 그 안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기존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백악관 의회의 암호화폐 규제에 노력 강화 촉구. 자, 보세요. 이런 얘기가 기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백악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 규제에 관해서. 이것도 대중들한테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확한 방향성을.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의회 너넨 빠져. 규제기관이 알아서 할 거야. 백악관이 중심을 잡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의회 왈가왈부하지 마. 규제기관이 알아서 할 거야. SEC나 CFTC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FTX 파산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 루나가 있었고, 셀시우스가 있었고, 스리어로 캐피탈이 있었고, 마지막에 보이저가 있었고. 자, FTX 파산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보도를 하고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어디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었다. 이 터지기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과연 뭐냐? 예. 사람들은 근데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예. 뉴스 보고 이리저리 휩쓸리니까. 제가 근본 중심에 흔들리면 끝판이 별로 안 좋을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CFTC가 예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다. 이 얘기. 그러니까 기존에는 SEC만 좀 많이 강력하게 규제안에 관해서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CFTC도 한쪽 영역을 차지해서 증권과 상품에 관해서 이 명확성이 나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넌지시 유추할 수 있고, 자, 바이낸스 어떻게 보면 이제 버드 뉴스일 수도 있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BUSD 지급 능력과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로 시가총액 급락했다. 바이낸스 망하겠는데? 바이낸스 망하면 전체 시장 급락하겠는데? 라는 거를 중간중간에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을 환기시키는 거죠. 부정적으로.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휘청휘청 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하나, 국민연금 고갈 2년 빨라진다. 이 얘기가 나온 의미는 왜일까요? 인상한다는 얘기에 미리 떡밥을 던지는 거고, 자, 떡밥을 던지는 거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이러면 이거 파산인데 나 내기 싫어.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논리로, 저도 내기 싫어요. 뭐,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제가 받을 정도 되면 그때 기간이면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거라고 누구나가 다 열에 10명은 다 짐작할 수 있는 건데 누가 이걸 내고 싶을까요? 차라리 이 돈을 지금 당장 코인 사는 게 낫지. 불확실성이 팽배할 때.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 복지 정책에 관해서 불확실한가요? 선진국도 401k나 이런 연금에 관해서 아니면 유로존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아니면 복지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는 있다는 거죠. 그들도 또한.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파산한 FTX 채권단 명단에 환경부, 삼성, 김앤장까지 애플이 들어가 있고 뭐 바이낸스 어쩌저쩌고 다 있는데 여기 한국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다가 삼성까지 여기 개입이 돼 있다라고 그러네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련이 돼 있을까요? 그리고 뭘 알았기 때문에 FTX에 투자를 했었을까요? 자,
이 결론이 궁금해지네요. 시간이 두고 분명히 뭐 명확한 어떤 그런 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한 달도 안 됐는데 11% 뛴 코스피 투자 시점은 지금 현재 대중들은 어떠냐면 알쏭달쏭 미국에서 금리 인상, FED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거 폭락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쏭달쏭 기관은 이미 작년서부터 쭉 매집을 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어쩌면 지금도 찔끔찔끔 팔고 있을 텐데, 대중들은 언제 시점 들어오냐면 이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알쏭달쏭 이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이 뉴스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마찬가지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킹달러 주춤, 뭐 긴축의 막바지, 큰손들 귀신같이 신흥국의 베팅, 이 뉴스가 지금 나왔네요. 제가 신흥국에 많은 자본이 몰려 있을 거다, 몰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이 뉴스가 나오네요. 이게 2023년 한 해 끝날 건지,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인디아든 이게 2023년 한 해 끝날 건지, 아니면 이게 2027년까지 주구장창 이어질지, 나중에 후행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력들은 떡밥을 던지겠죠. 어쨌건 블랙록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2016년서부터 이미 자본의 이동을 실시를 했었다. 달러에 주춤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는, 헤게모니의 뭐 파괴에 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난방비 폭탄, 뭐 강남 아파트 관리비 뭐 44만 원. 44만 원 관리비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내나요? 이거 지방에 있는 중소 아파트들도 44만 원 관리비 내는데 많을 텐데, 강북도 한 달 새 뭐 6만 원.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올해만 끝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에너지 가격이 주춤주춤 계속 할까요? 자, 천연가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한 번 올라간 난방비, 식료품 가격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급여는 그냥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연봉을 계속 올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많은 사업자들이 파산하는 그런 시대로 점진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코인 투자의 당위성에 관해서 제가 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코인 투자는 다 반드시 100% 해야 되고, 또 하나 뭐 꼬칼콘, 뭐 빼빼로, 월드콘 다 오른다, 설 끝나자 뭐 줄줄이 인상, 뭐 이건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월 1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지금 28일 날이니까 삼다수 있죠. 삼다수 물. 저도 뭐 이거를 주로 이제 사 먹는데 집에 이제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10% 인상한대요. 이 제가 보니까 뭐 9.8%인가 9.6%인가 뭐 인상한다면 거의 뭐 10%죠. 그래서 이 생수 드시는 분들은 2월 1일 되기 전에 주문을 미리 하세요. 이게 어딘가요? 그래도 삼다수뿐만 아니라 다른 식료품들도 아마 다 인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월달 넘어가기 전에 주문하실 거 있으면 다 그냥 미리 주문을 하세요. 그냥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지방대 살아남을까. 자,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방대에 넣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까요? 결정적인 솔루션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면 뭐 수도권 4년제, 아니면 서울 4년제에 있는 그런 대학들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 뭐 자산에 관한 패러다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까요? 지금과 같은 세상이? 여러분들 아시나요? 고졸이 됐던, 아니면 서울 4년제 나와도 능력이 없으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 취업할 때 오히려 지방 4년제 아니면 고졸 나온 사람한테 밀려요. 그게 지금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에 관한 의미,
학과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고요. 이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자체가. 하여튼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XRP에 관해서 뭐 흔들리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항상 옛날서부터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코인계 끝판왕이다라는 그런 말에 관해서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겠지만 그거는 아마 나중에 결론이 날 거예요. 지금서부터 수년이 흐른 이후에. 네. 그때까지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부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코인에 관한 명확성에 관해서 나오면 과연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리고 내일 내린다. 네. 여기에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